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념선생입니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치르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해설을 시작할 건데, 해설하기 전에 우선 이번 9월 평가원 전체적인 경향이랄까요? 총평을 한번 잠깐 정리를 좀 해보죠. 일단 첫 번째는 문제의 난이도인데, 선생님이 판단할 때는 그냥 무난하다고 봅니다. 물론 전년도 수능에 비하면 조금 까다로운 게 한두 개 정도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난이도를 봤을 때 뭐 그렇게까지 뭐 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만큼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좀 무난했다. 나오는 문제들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다. 그런데 이제 조금 주의 깊게 볼 만한 것이, 늘 나오던 그 나열형 추론 문제 있잖아요, 수열에서. 이게 지금 킬러 문제에서 빠졌죠. 지난 6월 평가원에도 상당히 좀 쉬운 문제가 출제되더니만, 이번에는 아예 그냥 16번으로 3점짜리로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열형 추론이 수능에서 실질적으로 22번이나 15번에 배치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22번 위치에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 이 녀석이 이제 들어가서 얘가 새로운 이제 수원에서의 그 킬러 유형, 이걸로 좀 부상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자, 그리고 좀 특징적인 세 번째는 최근 모의고사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참거짓 문제, 진입 판정 문제, 이 녀석이 11번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번에 빈칸 추론입니다. 가나다에 들어가는 적당한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사실 한 3년쯤 전에 한참 유행을 하던 유형이었는데, 최근 1, 2년 사이에는 보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지난 6평에도 이제 이 녀석이 나왔었고요, 참거짓이.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좀 약간 소재가 떨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다시 레트로 버전으로 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유형 형식은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거나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난이도는 역시 15번하고 22번이 가장 어려운 거고, 다만 15번이 수투 그래프 문제라면 22번은 지수로그 그래프 문제가 되어버려서 이제는 좀 그래프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고득점을 막기 위한 가장 큰 난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이번 9월 평가원에 대한 총평이었고, 지금부터 4점짜리 문항을 하나씩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9번입니다. fx는 다항함수고 부정적분이 라지 fx고 요 녀석의 부정적분이 gx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gx라는 것은 얘를 적분한 거니까 2 곱하기 라지 fx에다가 더하기 x에다가 플러스 c, 뭐 이런 형태인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요 조건이 있습니다. 3을 대입했을 때 값이 같아요. 그러면 g3은 2 곱하기 f3인데, 이거랑 여기다가 3을 집어넣은 2 곱하기 f3 더하기 3 더하기 c랑 같더라. 그러면은 c가 마이너스 3이군요. 이거군요, 그죠? 자, 구하시오는 5를 대입한 값입니다. 그럼 g5에다가 여기다 5 집어넣고 좌변 넘겨버리면 바로 이게 나와버리죠. 이것은 5 빼기 3하고 똑같다. 그래서 정답은 2가 됩니다. 뭐 상당히 싱거웠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10번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다. 그럼 첫째 항이고 공비고 뭐 전부 다 양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모든 항이 양수다. 등비수의 양까지 합이 SN인데, 자, 이 조건이 있습니다. 뭐 좀 파악하기 힘들면 그냥 나열을 합니다. K에다가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S1이고, 그 다음에 S2고, 마이너스 S3이고, 더하기 S4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S5 더하기 S6입니다. 자, 그러면 S2에다 S1을 뺀 게 뭐니? 그러면 A2죠, 그냥. A4에다가 S3을 뺐으니까 이건 A4가 되고, 그 다음에 A6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개 항을 더한 합이 21이다. 이건데, 지금 A2가 1이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초항으로 표현하지 말고 이걸 1이라고 적으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 R제곱이 되고 R4제곱이 되는 거죠. 그 합이 20이다 이거야. 자, 이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뭐 이 정도는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R제곱이 그냥 R이 2가 되면 됩니다. 그냥 이 집어넣으면 4 될 거고, 이건 16이 될 거고 해서 딱 맞죠, 그죠? 모든 항이 양수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A1은 아까 A2가 1이었으니까 A1은 2분의 1이 되겠죠. 문제에서 구하시오 하는 것은 S2하고 S7의 합인데, S2는 얘네 둘을 더한 거니까 그냥 2분의 3일 거고, S7은 7항까지 합이라서 조금 귀찮네요. 공비가 2니까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이 2분의 1에다가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1, 이 값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자, 얘네 둘이
그래서 더해주시면은 답이 65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시각 t에서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근데 속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참거짓 문제의 형태로 나온 거죠. 비록 4점이긴 하지만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속도하고 위치 문제가 나오면 항상 속도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속도의 그래프는 현재 2차함수 형태이므로 이 녀석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죠? 3t하고 t하고 그 다음에 7하고 1하고 빼기 그러면 t축과 1에서 만나고 3분의 7에서 만나는 요렇게 생겨먹은 것이 속도 그래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적분한 함수가 바로 위치 함수일 텐데, 위치 함수면은 이 녀석을 적분을 하겠죠. 그죠? 그럼 t 세제곱에 마이너스 5t 제곱에 더하기 7t가 되고 원점을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상수항은 없어요. 자, 이게 지금 속도 함수인데, 그럼 속도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먹었니? 하면은 속도가 아닌 위치. 속도 함수가 지금 2차 함수 형태니까 위치 함수는 3차 함수 형태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가다가 극대 찍고 극소 찍고 올라가는 식의 이런 형태고, 원점을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t가 0일 때는 0일 겁니다. 자, 이렇게 생겨먹은 것이 위치 그래프일 거예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분의 7이죠. 그리고 2차 함수 그래프의 특성상 이 부분 넓이가 이 부분 넓이보다 크기 때문에 극소값은 음수가 분명합니다. 자,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첫 번째 기억이 t가 1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뀝니까? t가 1일 때 이때입니다. 속도가 양의 성으로 바뀌죠? 그럼 운동 방향이 바뀐다. 맞고요. 그 다음에 t가 1일 때 점 p의 위치니까 이 부분 넓이이자 이 점의 높이가 되는데, 이거 x에다 1 집어넣으면 돼요. 뒤에다가 1을 넣어버리면 얼마가 나오면 3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점 p의 위치는 3이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0부터 2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 0초부터 2초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니까 이 넓이하고 이 넓이 두 개를 더하시오. 아까 1까지 적분한 값은 3인 걸 알았으니까 2일 때 값만 알면 되겠죠. x2를 구해봅니다. 여기다 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8-20 더하기 14가 되어서 2가 나오는군요. 그죠? 2초일 때 2입니다. 2. 그러면 3만큼 전진을 했다가 다시 후진하는 것이 1만큼 후진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여기 2초까지 넓이가, 이 부분 넓이가 1이고 이 부분 넓이가 3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움직인 총 거리는 4가 되죠. 네, 맞습니다. 모두 다 참이 되는 오랜만에 나온 참거짓 문제였는데 다 참이네요. 기분 좋아졌습니다. 12번입니다. 지수 함수 그래프 문제인데 이 그림이 안 주어져 있단 말이죠. 그림이 안 주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적절한 그림을 무난하게 그릴 수 있느냐가 핵심이겠죠. 자, 일단 밑이 a인 지수 함수이긴 합니다만 a가 1보다 크답니다. 그러면 뭐 좀 낫군요. a가 1보다 크니까 얘는 증가하는 그래프가 분명하고요. 생긴 것이 요렇게 생겼을 겁니다. 자, 요 녀석의 a x제곱인데 양수 t고요. t하고 2t입니다. 그러면은 x좌표가 t인 점, x좌표가 2t인 점, 뭐 이렇게 두 개가 그려진다는 얘기고, x좌표가 t인 점이 a점이고 2t인 점이 b점입니다. 그리고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라고 했으니까 이 점이군요. 여기가 c가 되죠. 근데 ab 길이하고 ac 길이가 똑같아.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아.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거죠. 자,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그냥 눈 딱 감고 수직 이등분 합니다. 무조건. 일단 수직 이등분 하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그은 다음에 ACB 삼각형 넓이가 8이다 라는 조건이 있네요. 그죠? 자, 이제 점의 좌표를 구해보겠습니다. A점의 좌표는 X좌표가 T고 Y좌표는 A의 T제곱이 분명하고요. B점은 2T, A의 2T제곱이 분명하죠. 근데 아까 수선의 발을 내린 이유가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 똑같단 말이죠. 근데 이 길이가 지금 A의 T제곱이란 말이지. 그럼 이 전체 길이는 A T제곱 2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거랑 A의 2T제곱이랑 똑같다 이거예요. 그럼 A의 T제곱을 약분치면 A의 T제곱은 2구나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됐죠. 그죠? 그러면 요 녀석의 Y좌표가 2가 됩니다. 그럼 이 녀석의 Y좌표는 4가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A의 T제곱이 2라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해보겠습니다. 삼각형 ACB의 넓이면은 이 삼각형인데 밑변 길이가 지금 4입니다. 높이가 이 길이인데 이 길이가 T죠. 그래서 삼각형 ACB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4가 됩니다. 2T가 된다 이거죠. 근데 그 값이 8이래요. 그럼 T가 4구나.
t가 4가 되면 이 자리에 4가 들어가서 그럼 a는 뭐지? 2의 4분의 1제곱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자, a하고 t를 곱하시니까 얘네 둘이 서로 곱하시옵니다. 그럼 얘는 2의 제곱이니까 이 두 개 서로 곱하면 2의 4분의 9제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자, fx는 2차함수이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는데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분모가 0이 아니든지 0이 되더라도 이 분자에 있는 녀석하고 같은 식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차 x라는 인수를 갖든지 x제곱이라는 인수를 갖든지 이러면 괜찮단 말이지. 그런 경우면 이제 된다. 그래서 지금 분모를 해석을 해야겠는데 이 분모를 잘 보니까 fx가 공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fx를 끄집어내보면 이 분모가 fx 곱하기 fx 빼기 k의 x 더하기 2가 되죠. 이렇게 챙겨 먹었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 이게 fx잖아요. 이 녀석은 x 더하기 3의 완전제곱 플러스 3의 형태가 되어서 무조건 0보다 크답니다. 실제로는 3보다 크죠. 얘는 절대로 0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분모는 있어도 상관이 없는 녀석이고 남은 건 이놈인 거지. 그럼 fx다 얘를 빼면은 이 식에다가 kx 더하기 1을 빼면은 x제곱 더하기 6-k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12-2k라고 하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이 0이 되더라도 x제곱이랑 똑같은지 아니면 아예 0이 안 되든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경우 두 가지를 해봅시다. 첫 번째, 0이 되는데 x제곱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k가 얼마면 되니? 6이면 딱 맞죠. 그죠? k가 6 돼버리면은 그냥 이 녀석은 x제곱이 되어서 분자하고 똑같으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가 되고요. 두 번째, 만약에 0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2차 함수가 0이 되지 않으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판별식이 6-k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12-2k인데 이 값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이 부동식을 풀어보시면 k-6, k 더하기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k의 값은 6보다 작고 -2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그럼 이것과 아까 6 두 개 합쳐서 이 범위가 최종적인 k의 범위가 되는 거죠. 자, 이걸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니까 그냥 이놈에다 이놈 빼면 되죠. 그냥 8개가 되겠군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자, 삼각함수를 빙자한 일종의 방정식 문제인데요.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니까 좀 그래도 나은 편이고요. 그리고 삼각함수 그래프가 나오면요, 이건 백발백중 반드시 대칭성과 주기성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걸 내지 않으면 이 애시당초의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어디하고 어디가 대칭이지? 주기가 얼마지? 이런 걸 따져주면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현재 탄젠트 k분의 x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요 녀석은 일단 첫 번째 점근선이 있죠. 그죠? 이 그래프에서 바로 그릴게요. 여기가 점근선인데 이 점근선의 x좌표가 2분의 k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당연히 k파이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점근선이 또 있단 말이죠. 얘는 그럼 2분의 3k파이가 되는 거죠. 현재 지금 정의역이 0부터 2분의 3k파이까지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이렇고 그 다음에 P점의 좌표가 0,P입니다. 그럼 y = P 직선하고 만나는 점이 A점, B점인데, 근데 AB 길이가 3PA랍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요 길이의 3배다 인데요. 자, A에서부터 B까지 거리가 뭐냐 하면 이 탄젠트 그래프의 한 주기잖아요. 주기가 지금 얼마입니까? 그럼 이 값에다 이 값을 뺀 게 주기가 되는 거죠. K파입니다. K파이. 그래서 A부터 B까지 거리가 K파이면은 A부터 P까지 거리는 3분의 K파이가 되는 거죠. 1대 3이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이 조건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긴 됐고, 그 다음에 AB 길이 여기는 섰고요. 그죠? 삼각형 OCB 넓이니까 요 점의 좌표를 찾아야겠는데, 일단 B점의 좌표는 X좌표가 이거 두 개 더한 거니까 3분의 4 K파이가 되죠. 그죠? Y좌표는 P일 거고요. 그 다음에 C점인데요. 자, 이게 뭐니 하면은 아까 요 K파이라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B점과 C점이 서로 대칭이란 말이죠. 탄젠트 그래프 자체가 대칭이고 직선도 대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의 X좌표, C점의 X좌표하고 B점의 X좌표하고 더한 다음에 나누기 1을 하면 반드시 K파이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럼 C점의 X좌표는 얼마가 되니? 3분의 2 K파이가 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 문제를 보면 이게 -P고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자,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 없으시죠? 자, 이제 P하고 K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A점의 X좌표는 3분의 K파입니다. 근데 이 함수의 식이 요 녀석이니까 F에 3분의 K파이를 대입을 하면은 탄젠트 3분의 파이가 나와버리죠.
루트 3입니다. 이게 P입니다. 그래서 얘는 y 꼴 루트 3 직선이구나. 이 점의 y좌표는 루트 3이구나. 그럼 자동적으로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이구나. 이 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3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K를 구할 차례인데 아직까지 안 써먹은 게 뭐냐면은 삼각형 OCB의 넓이단 말이죠. 원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 세 점을 꼭 지정하는 삼각형 넓이니까 가장 간편한 방법은 신발끈 공식을 쓰는 게 제일 낫죠. 자, 삼각형 OCB의 넓이는 2분의 1의 절대값 치고요. 요 녀석의 x좌표하고 요 녀석의 y좌표 곱하고 요 녀석의 y좌표, 요 녀석의 x좌표 곱한 다음에 둘의 차를 구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놈하고 이놈을 곱한 게 더 나아 보입니다. 3분의 2 루트 3 k파이에다가 빼기 빼기가 되니까 플러스 이거 곱하기 이거 3분의 4 루트 3 k파이입니다. 자, 어차피 k가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 필요 없어요. 그죠? 이거랑 똑같아져 버리죠. 그러면 이 속에 있는 값이 얼마가 되냐 하면 2 루트 3 k파이가 되는군요. 거기다 2분의 1을 곱했으니까 루트 3 k파이가 나오게 되는데 이 값이 지금 넓이가 되고 그게 3분의 5파이다 이거죠. 자, 그럼 파이 약분 쳐버리면 k는 얼마니? 3 루트 3분의 5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까? 자, 유리화 시키면은 9분의 5 루트 3이 되겠군요. 자, 이 값하고 그 다음에 뭘 구하란 거예요? 아, p를 더하시오. 아까 p가 얼마였습니까? 루트 3이었죠? 여기다 루트 3을 더해주면 9분의 14 루트 3 이런 값이 나오게 되겠군요. 보기에 9분의 14 루트 3이면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14번이고요. 15번입니다. 자, 이게 뭐 처음으로 지금까지 좀 무난했다가요. 처음으로 약간 위기가 이제 닥친 케이스이긴 한데 그래프를 유추하는 겁니다.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적절한 그림이 어떻게 생겼지라는 것이 떠오르면 쉬운 거고요. 안 떠오르면 좀 어려운 거죠. 자, 어쨌든 자, F형이 0인 3차함수 fx가 있습니다.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 다음에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gx는 적분관의 변수인 형태니까 g0는 0일 거고 gx의 도함수는 절대값 fx 빼기 절대값 x가 되겠죠. 자, 이런 관계인데 가조건에 따르면 g'x가 0이 되는, 즉 이 식이 0이 되는 값입니다. 즉 가조건은 fx 절대값하고 절대값 x가 같아지는 이 방정식의 실근인데 실근이 4개다. 자, 이 경우는 차라리 fx 그래프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x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4개다. 이게 낫겠죠. 자, 이게 첫 번째 가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조건 보시면 2하고 6에서 극값을 갖는다 라는 것은 이 g'x의 값이 0이 되면서 부호가 바뀐다. 즉 절대값 fx와 절대값 x라는 그래프가 교차한답니다. 예를 들면 x좌표가 2인 점에서 fx 그래프, 절대값 fx 그래프 이런 식으로 교차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교차를 하든지 뭐 이거는 y가 x 직선일 거고 아니면 마이너스 x 직선하고 2인 점에서 이런 식으로 교차를 하든지 이렇게 교차를 하든지 뭐 이렇게 크로스가 되어줘야만 그 값을 갖는 거죠. 자, 그것이 x가 2인 점하고 6인 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교차를 해야 되고 접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은 f0가 0이었는데 절대값 x도 x가 0 집어넣으면 0이단 말이죠. 그래서 0인 점에서도 반드시 만납니다. 그러면 아까 실근이 4개라고 했기 때문에 0, 2, 6 말고 추가로 1개의 더 실근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교점 중에서 0하고 2하고 6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2하고 6은 접하지 아니하고 그래프가 교차를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적절한 그림이 이제 어떻게 생겼냐 이건데 y꼴 x 직선하고 y꼴 마이너스 x 직선하고 그래 놓고서 자, 둘이가 만나는 교점이 여기가 0이잖아요. 이 점은 지나야 되고 x좌표가 2인 점에서 이 점 아니면 이 점 만나야 되고 x좌표가 6인 점에서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교차를 해야 되고 또 다른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건데 밑에 보면 조건이 한 개 더 있어요. 이거거든요. 이거. F6이랑 G2인데요. G2가 지금 뭐냐 하면 여기다 2를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0부터 2까지 절대값 fx하고 절대값 x하고 두 개 서로 빼서 정적분한 값이 G2인데 이 두 개가 서로 부호가 반대다. 자, 이것 때문에 조금 이제 생각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처음에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이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요. 대략적인 그림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냐 해가지고는 0보다 왼쪽에 어떤 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가다가 원점에서 y꼴 마이너스 x에 접하고 2에서 통과를 하고 6,6을 지나고 이런 식으로 생겨먹으면 되지 않겠나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지금처럼 그림이 그려져 버리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F6은 확실히 양수죠. 근데 X축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절대값 치고 절대값 치면 이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절대값 치면 이렇게 그림이 바뀐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이게 절대값 fx인데, 절대값 fx하고 절대값 x하고 둘의 수를 빼서 적분하면 이 부분 넓이가 나와가지고 이 값도 양수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두 개 서로 곱하면 음이 안 나와요. 자,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은 이 fx의 그래프는 y 꼴 x하고 y 꼴 마이너스 x의 위쪽 아니면 아래쪽으로 지나가 버리면 이 값이 양수가 되는 거고,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값이 음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은 안 된다가 돼요. 자, 안타깝게도 얘는 필요가 없는 그림이 되어버렸어요. 뭐냐? 그렇다면 이제 도대체 어떤 그림이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겠느냐 라는 것을 여러 차례 그려본 결과, 여러 번 그려본 결과 맞는 걸 하나 찾았단 말이죠. 그게 뭐였냐 하니까, 원점에서 y 꼴 x하고 접하고요,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2하고 6 사이의 어떤 점을 통과한 다음에 쭉 올라가면서 6,6을 통과하는 이 그래프입니다. 자, 한마디로 지금 실근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0 이상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런 그림이 나와버리면 최고창에서 양수 맞고요. 아까 이 y꼴 플러스 마이너스 x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 4개 맞고요. 그 다음에 y꼴 x하고 y꼴 마이너스 x 사이에 지금 fx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값은 음수가 됩니다. 이 값은. 근데 f6은 6이니까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등식도 성립하는 이런 그림이 돼버린단 말이죠. 이 그래프를 금방 찾으면 좋은 거고, 눈에 안 보이면 상당히 좀 골치 아픈 겁니다. 아무튼 이 그림이면 딱 맞는 거니까, 자, 이제 이 fx의 식을 구해봅시다. y꼴 x라는 직선과 0에서 접하고 6에서 만나죠. 그러면 fx는 최고차에서 아직 모르겠고요. x 제곱하고 x 마이너스 6이고 더하기 x,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텐데, 얘가 이 점을 지난다. 이 점 좌표는 2, 마이너스 2단 말이지. f2는 여기다 2를 대입하면은 k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2인데,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그럼 얘 넘겨주면 마이너스 4 될 거고, k는 얼마가 되냐 하면 4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fx가 됩니다. 문제의 질문은 f8의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8을 대입하면 되겠고요. 4분의 1 곱하기 8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더하기 8 이거죠? 약분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8을 약분치면 2 나왔습니까? 그러면 32 더하기 8이 되어서 4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문제의 보기에 40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거죠. 이 그림을 떠올리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20번입니다. 전통적으로 반드시 나오는 사인 코사인 법칙 그래프 문제이고요. 흔한 우리가 보는 원에 내접한 사각형 문제인데, 얘는 지금 할선 정리를 일종의 이용을 해서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게 추론형, 빈칸 추론 형태이다 보니까 어떻게 풀지 몰라도 어느 정도 좀 감이 올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조건이 AB 길이하고 CD 길이가 1대3, BC 길이가 1보다 작고 다음 점을 만족합니다. 또 이 조건도 있고요. 이 조건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BPC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잡아요. 그 다음 PB 길이, PC 길이, BC 길이가 7대5대 루트 14이니까 PB 길이가 7K면은 BC 길이는, PC 길이는 5K가 되고 얘는 루트 14K가 되겠죠. 자, 이러면 세 변 길이의 비율을 알기 때문에 코사인 값은 구할 수 있는데 이미 구해놨네요. 착해요. 나중에 질문하는 것이 BP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다 보니까 이 세타의 코사인 값을 알았으면 자동적으로 사인 세타 당연히 구해야 될 거고요. 사인 세타는 지금 7분의 루트 13이 금방 나오죠. 그럼 남은 것은 이변 길이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변 길이를 구하는 과정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건데, 일단 여기서는 PB 길이하고 여기 놈을 전부 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7대5로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AB 길이하고 CD 길이가 1대3이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1대3이야. 그래서 얘네 둘이를 L, 3L이라고 잡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원의 성질에 의하여 서로 닮았으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 각이 알파면 이쪽 각은 파이 마이너스 알파죠. 그럼 이 반대각은 알파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쪽 각이 베타면 요 녀석이 파이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반대각이 베타가 되버리죠. 그래서 삼각형 PBC 삼각형하고 삼각형 PDA 삼각형은 반드시 닮은 삼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선정이라고 하는 게 이 닮은 삼각형 성질로 인해서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값이 같다라는 것이 할선정인데, 그 과정을 이제 원리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닮았다 이거죠. 그래서 몇 대 몇으로 닮았냐 이걸 따져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비율이 5대 7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비율도 5대 7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P의 길이가 뭔데? 그러면 7K하고 L을 더한 거니까 7K 더하기 L과 이 길이
OK 더하기 3L의 비율은 몇 대 몇이다? 5대 7이다 이거죠. 이렇게. 이 비례식을 풀게 되면 요 녀석하고 5를 곱해서 25K 더하기 15L은 7하고 얘를 곱해서 49K 더하기 7L이 됩니다. 그러면은 24K가 8L이 되어서 L은 3K가 나와버리는군요. 자, 이게 첫 번째 가입니다. 가. L은 3K다. 자, 그래서 L이 3K가 돼버리면은 요 길이가 3K, 이 길이는 9K가 되어서 이 전체 길이는 10K가 되고 이 전체 길이는 14K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여기가 5하고 7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길이는 5K고 이 길이는 10K고 여기는 7K인데 여기는 14K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비율은 5대 10, 즉 1대 2를 비율을 갖는 구나가 됩니다. 1대 2의 비율이다 보니 많이 더러워졌어요. AD 길이하고 BC 길이의 비율도 역시 1대 2가 성립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보면 AD 길이가 주어져 있단 말이지. 4루트 13이라고. 여기가 4루트 13이야. 그러면 BC 길이는 그거의 절반인 2루트 13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닮은 B가 1대 2이므로가 돼서 나는 2가 되고요. 이 자리에 2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삼각형 BPC에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 R은 2 곱하기 사인 세타분의 저 대변 길이 BC 길이가 될 터인데, 자, 사인 세타는 아까 구했죠? 얼마였습니까? 7분의 루트 13이고요. 그 다음에 BC 길이는 2루트 13이고요. 루트 13이 약분되고 그리고 2도 약분되어서 어머나 세상에 7이 나와버립니다. 자, 이것이 다입니다. 그럼 가하고 3, 나 2, 다 7. 다 더하면 12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기존에 나오던 사인 코사인 법칙에 비하면 그렇게 뭐 어렵진 않죠. 그죠? 선생님만의 생각인가요? 아무튼 21번입니다. 자,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3참수 fx인데 이 부등식을 만족합니다. 0이 아닌 모든 실수 x에서. 이건데 사실 이 꼴을 보고서 선생님은 좀 뭔가 기하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fx를 최고 차항의 개수는 1이니까 이렇게, 나머지 다 몰라. 정말 이렇게 풀고 싶지 않은데 다른 방법이 잘 생각이 안 났습니다. 자, 아무튼 해보도록 하죠. f'x면은 3x제곱에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에는 f'에다 2를 나누고 얘를 더하는 거니까 2분의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에다가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분모가 2x고 분자가 f2x니까 6에다 2x 넣은 거란 말이요. 그럼 8x 세제곱 4ax 제곱 더하기 2bx만 남게 되죠. f0가 지금 c이기 때문에 c는 없어지고 이렇게 생긴 이 부등식이단 말이에요. 자, 부등식이 지금 두 개가, 부등호 기호가 두 개가 있는데 지금 모르는 상수가 ab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 부등호를 잘 풀면은 ab도 잘하면 구해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얘는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4x 제곱에 2ax 더하기 b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요, 왼쪽은 2분의 3x 제곱 x 제곱이니까 2분의 5x 제곱 되고, 그 다음에 얘는 ax가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b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에 해당되는 식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때 잘 보세요. 부등식이 두 개니까 얘를 첫 번째 1번 부등식이라고 하고 얘를 두 번째 2번 부등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부등식을 풀 건데 어차피 미지수 a, b 두 개 모르잖아요. 자, 지금 모르는 상수이기 때문에 a하고 b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모르는 상수는 모르는 상수끼리 묶고 얘랑 얘랑은 얘끼리 묶고 아는 건 아는 것들끼리 묶습니다. 얘를 선생님은 세바스찬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세바스찬 나가 있어. 그러면 얘네들이 한 변으로 다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부등식의 경우는 얘만 남기고, 아니죠, 얘를 이쪽으로 보냅니다. 우변으로 보내서 나머지 이 세바스찬이 아닌 것들 4x제곱을 좌변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2분의 5x제곱에다 4x제곱을 빼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의 x제곱 남고요. 마이너스 2가 남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우변으로 넘어가면은 ax 더하기 2분의 b가 되는 거죠. 이게 1번 부등식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부등식도 요건데 역시 2ax 더하기 b가 세바스찬이기 때문에 2ax 더하기 b는
x 4제곱 마이너스 4x제곱으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자, 이러고 나니까 이 부등식에도 요 녀석하고 비슷하게 있는 게 있잖아요. 여기다 통째로 2배를 해버리는 게 나아 보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가 2ax 더하기 b가 되어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1번, 2번 부등식이 뭐냐 하면은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가 2ax 더하기 b보다 항상 작거나 같고 x 4제곱 마이너스 4x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이 부등식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일단 요 녀석은요 2차항하고 4차항밖에 없으니까 보기 차식이잖아요. y축 대칭 무함수 그래프고요. x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요렇게 0에서 접하고 2하고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그런 그림입니다. 4차함수의 특성상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극값을 갖고요. 이때의 극값이 마이너스 4입니다. 자, 이거의 오른쪽 이 그래프고 요 녀석은요 최고차항의 수가 음수인데 y절편이 마이너스 4고 우함수이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겨먹은 이차함수단 말이죠. 얘가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차함수보다 위쪽으로 이 4차함수보다 아래쪽으로 가야 되는데 직선이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무조건 성립해야 돼. 그럼 이 직선은 y 꼴 마이너스 4 말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 말고는. 여기서도 접하고 여기서도 접하고 여기서도 접하는.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려면 a는 반드시 0이 돼야 되고 b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fx가 얘는 없어지고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고 c는 끝끝내 몰라요. 모르는데 상관이 없는 것이 질문 내용이 f'10이라 f'x는 3x제곱에 마이너스 4가 되어서 c가 없어져 버리죠. 여기다가 10을 대입하면은 300 빼기 4 296이라는 답이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 문제가 가장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마지막 순간까지는 그림을 그리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21번입니다. 자, 이제 공통 마지막 22번입니다. 전통적인 그 수열 출현형 나이를 물리치고 새롭게 등장한 최종 보스. 자, 네, 한번 보도록 하죠. 로그 2x 그래프군요. 위에 두 점의 EB가 있는데 y 꼴 x에 내린 수선의 발이 p고 점 b를 대칭이동한 점이 q고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등등등등. 자, 그래야죠 무조건. y 꼴 x 직선의 대칭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일단 좌표 평면 그려놓고요. y 꼴 x 직선도 그려놓고요. 로그 2x 그래프면은 뭐 이렇게 생겨먹은 그림이겠죠. 이 곡선이 A하고 B인데 지금 A가 왼쪽인지 B가 왼쪽인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인데 처음에 그릴 때는 여기를 A를 그렸거든요. 사실은 B를 여기다 그리고 그럼 이 문제의 조건에 따르면 A에서 Y 꼴 X에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요렇게 수직 여기가 이제 B가 되고 이건 나중에 Y절편 때문에 따로 그린 겁니다. B를 Y 꼴 X에 대칭 이동한 점이라는 것은 B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하고 사실은 로그 2x의 역함수인 2x제곱이란 지수함수 이 녀석하고 만나는 점이 이게 q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말 되잖아요, 그죠? 그럼 대칭 이동한 게 돼버리니까. 자, 이건데 가조건 때문에 직선 AP 직선의 y절편이면은 지금 그림에서 이 점이고요. BQ 직선의 y절편이면은 오이씨 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갔을라면은 요 점이 돼버리거든. 그럼 지금 그림은 이놈의 y절편, 이놈의 y절편을 빼게 되면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 양수잖아. 그래서 이 그림이 틀린 겁니다. 젠장.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이 아니고 다시 그려야 되는 거죠. 다시 그려보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B가 A보다 더 왼쪽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Y 꼴 X 직선이 있고요. 로그 2X 그래프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구해보면은 점 B가 A보다 왼쪽에 있는 거 맞고 B의 위치가 여기쯤 있습니다. 여기쯤. 이쪽도 아니고 이쯤 있어야 되겠죠. 여기 있어야 되고. A가 이 정도쯤 뭐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자, B에서 Y 꼴 X에 대칭 이동시킨 점 Y 꼴 X에 대칭 이동시킨 점 하고 요놈이 지금 Q고 A에서 Y 꼴 X에 내린 수선의 발이 P입니다. 그리고 요 녀석의 Y절편의 차가 Y절편의 차가 이놈의 Y절편과 이놈의 Y절편의 차가 2분의 13이다. 이런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AB 직선의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가 7분의 6이다. 자, 두 직선의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이제 좌표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얘는 x좌표를 b로 잡고 y좌표는 로그 2의 b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얘는 a로 잡고 로그 2의 a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놈의 y절편 두 개를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AP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건 확실하잖아요. 이게 수직이니까. y 꼴 마이너스 1에 이 점을 통과함으로 x 빼기 a에 더하기 로그 2a가 되죠. 그러면 x 마이너스 x 플러스 a 더하기 로그 2a가 됩니다. 이게 y절편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PQ 직선 마찬가지거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더하기 b 플러스 로그 2의 b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의 y절편과 이 녀석의 y절편 차가 2분의 13이라고 했으니까 둘을 서로 빼면은 a-b에다가 로그 2의 a 빼기 로그 2의 b를 하게 되면은 이 값이 2분의 13이라고 하는 식이 ab 사이 관계식 하나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7분의 6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두 점 사이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a 빼기 b분의 로그 2의 a 마이너스 로그 2의 b가 이 값이 7분의 6이다 라고 하는 ab 사이 관계식 두 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식과 이 식 두 개가 미지수 두 개씩 두 개니까 이 풀린단 말이지. 로그 2의 a, 로그 2의 b가 뭐하고 똑같냐면 7분의 6 곱하기 a-b랑 같으니까 이 자리에다가 7분의 6 곱하기 a-b를 집어넣어 버리면은 a-b가 바로 구해집니다. 자, a-b가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은 2분의 7이 나와요. 그러면 로그 2의 a에다가 로그 2의 b를 뺀 값은 7분의 6 곱하기 2분의 7이니까요. 3이 돼버리죠. 이 값이 3입니다. 자, 얘가 3입니다. 이건 2분의 7이고. 그러면 로그 2의 a는 3 더하기 로그 2의 b가 되어서 로그 2의 8b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a가 8b예요. 이 자리에 8b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7b가 2분의 7이니까 b는 2분의 1 돼버리고 a는 4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아까 이 점의 좌표가 x좌표가 2분의 1이었던 건데 이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이 점은 x좌표 4고 y좌표 2가 되는 그런 그림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질문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사각형 APQB의 넓이를 구하시오인데 이렇게 생겨먹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인데 사다리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요 선분기랑 요 선분기랑 똑같단 말이야. 이거 어차피 대칭이동한 점이니까. 그래서 y꼴 x 직선과 이 점까지 거리를 구하면 이 길이가 나올 거고 y꼴 x 직선과 이 점까지 거리를 구하면 이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서 이 점을 이제 h라고 하면요. BH 선분의 길이는 2루트 2분의 3이 나옵니다. y꼴 x까지 거리니까 이건 금방 나오죠. 그럼 4분의 3루트가 되죠. 그 다음에 AP 선분의 거리는 이 점에서부터 y꼴 x까지 거리인데 이거는 루트가 나와요. 자, 그러면 다 됐죠. B에서부터 Q까지 거리면 이 녀석 2배 한 거니까 2분의 3루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루트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가 남았는데, 자, 이 길이는 아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2분의 13이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1대1대 루트가 성립할 테니 2루트 2분의 13이겠지. 이것이 사다리꼴의 높이입니다. 높이. 자, 그럼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더하기 높이, 밑변 길이. 이거 두 개 더하면 2분의 5루트가 나오겠습니다. 곱하기 높이 2루트 2분의 13. 그럼 루트 2는 약분됩니다만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니까 8분의 65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PQ가 8하고 65인데 얘네 둘을 더하세요니까 최종적인 답은 73이라는 답이 최종적인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공통 사전 문항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